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12월 2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가 마감하는 금요일 오늘 사실상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마감되었습니다. 이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1.84%, 코스닥의 경우는 1.03% 하락 마감하였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양대 시장에서 모두 매도세를 펼치면서 하락을 견인하였는데 이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시장은 어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맞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복합적인 이슈를 갖고 있다라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 기대감으로 기대감으로 증시가 올라가기도 하지만 이 내막에는 사실상 경기 둔화라는 게 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 경기 둔화 우려감이 좀 더 확산되면서 하락을 했다라고 여겨지는데, 경기 둔화가 되는 모습들이 보이기에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하지 못하는 요인을 잡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얼추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좀 가장 기조를 유지해줬으면 좋겠고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은 물가지수가 계속해서 꺾이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금리 인상을 속도 조절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물가지수가 일단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꺾이는 모습을 보였고 금일 PCE 지수가 꺾이기도 했었고 점점 이렇게 물가지수가 꺾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가지수가 꺾이면서 이제 금리 인상을 이렇게 빠르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경기 둔화에 대해서는 그래서 다양한 내용들을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전일 미국의 11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었는데요. 좀 지난달에는 50.2를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49.0이 발표가 됐어요. 굉장히 크게 좀 밑돈 수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내막을 살펴보면 신규 주문 건수와 고용 지수가 둔화되면서 하락을 견인했다라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볼 수 있는 게 대량 해고자 수가 전월 대비 127%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127%. 제조업 위주의 구조조정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래서 경기 둔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는 건데, 사실상 거기서 우리 국내 증시에 좀 단독적인 악재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바로 생각이 나실 텐데, 화물연대의 파업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속속 올라오는 기사들을 보면은 맨 처음에는 레미콘 업계가 뭐 이제 좀 셧다운이 되고 있다, 이런 추세였고, 두 번째로 나온 게 이제 주유소에서 가솔린이 없어서, 조달받지 못해서 가솔린이 없어서 팔지를 못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가솔린이 동났다는 거는 단순히 차 연료로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전반적인 산업군의 연료로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가지고 이제 LH공사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에 수만 건의 입주자들이 있고 주택이 완공이 돼야 되는데, 뭐 그런 이렇게 되면 그게 안 된다, 우리는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는 부분들. 또 뭐 이제 식품업계들, 이제 뭐 밀가루나 김치, 이렇게 밀가루는 아닐 수 있겠구나, 좀 신선 유지가 돼야 되는 식품들이 폐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갖고 있어봤자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하면은 우리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폐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손해가 점차 막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화물연대 파업, 뭐 잘잘못을 가리자는 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현재 전 산업군과 한국의 경기를 함께 연동지어 봤을 때 지금 막심한 피해가 있는 상황인 것은 맞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도 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한국의 수출 수입을 살펴볼 때 사실상 지금 무역 수지가 8개월째 적자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인데, 제가 알기로 이제 적자가 이렇게 이어지는 게 11년 만인가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사를 이렇게 보면은 한국 수출을 앞장서 이끌던 반도체 부문의 수출액이 전년 대비 30% 급감하면서 수출이 이렇게
휘청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자동차와 2차 전지 부문이 선전하는 건 좋은 거죠. 아무래도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시장이 커지는 게 보이는 거니까. 근데 하지만 한국은 결국 이 산업의 구조를 따져봤을 때 반도체의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여기 효자 노릇이라고도 나와 있는데, 이 반도체 수출이 꺾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은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좀 반도체에 대한 투자, 연구개발, R&D 뭐 그런 비용들을 낮추고 있기도 하고, 생산량을 감산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볼 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감산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게, 삼성전자가는 이 좀 큰 기업들이 감산을 해도 삼성전자는 감산을 안 한다. 그러면은 반도체 업황이 계속 나빠진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도 주문이 줄어들면 재고가 쌓일 수가 있잖아요. 재고가 쌓일 수 있고 실적이 악화되는 거에 대해서 타 기업 대비 그러면은 좀 더 악재가 크게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반도체 업황이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이 보이고 가격이 잡히는 모습이 보인다,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보인다면 호재로서도 가장 크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생산량을 줄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빠르게 선점하고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을 따져볼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좀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점에 있어가지고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결국 한국 같은 경우는 기술을 빠르게 증진시키면서 이 해외 수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GDP를 빠르게 성장시킨 국가예요. 그래서 중간재 수출국, 이 수출에 대한 입지가 세계적으로 다져져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게 사실상 타 국가들 대비해서도 더욱 타격이 클 수 있다라고 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요인들을 가지고 좀 하락세가 나왔다 여겨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최근에 좀 나왔던 이때의 상승을 가지고 차익 매물들이 출회되는 내용도 따져볼 수 있겠죠. 지수가 오르는 거는, 이제 기대감으로 지수가 오르는 거는 좋은 건데, 지수는 오르고 돈은 들어왔지만 막상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기업들의 컨센서스를 평가하고 가치를 따져보니까 경기 둔화 우려가면 수출도 덜 되고, 그럼 실적도 당연히 덜 나오고, 이만한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차익 실현 욕구가 보다 강해질 수 있는 거겠죠.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이런 식으로 좀 경기 둔화에 대해서 증시가 하락하는 요인들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좀 좋은 내용들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제 고용 보고서가 나올 거예요. 고용 보고서가 좀 나올 건데,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지수가 좀 잘 반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